세계 4대 문명 발상지의 한 곳. 영토와 규모에 있어서 대국에 속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작아 중국이라 불린다는 조롱을 받는 그곳. 오래전부터 중국이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중국이 탄생시킨 세계 4대 발명품에는 나침반과 신식무기의 변화를 가져온 하약, 인류의 기록을 남기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종이와 인쇄술이 있다. 오랜 역사만큼이나 중국은 방대한 양의 문화와 다양한 모습으로 세계에 다가왔다. 문화와 무술, 요리는 물론 눈부신 현대적 발전으로 중국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시작했다. 과거에 싸구려의 폭탄 말고는 터지지 않는 제품이 없다는 조롱을 받던 중국의 제품에 대한 인식은 근대에 들어 하나둘씩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기존의 제품보다 싼 가격에 거의 동등한 성능을 보이는 중국의 제품들은 저가의 모조품이라는 인식을 벗어나 가성비 좋은 제품이라는 인식을 쌓아가기 시작했다. 정확히는 시작만 했다. 각 나라에서 만들어진 제품이나 문화의 이미지는 오랜 세월을 거쳐 형성된다. 처음 접하는 동양의 문화가 서양 사람에게 신기하다가도 경험할수록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 것처럼 말이다. 여기서 조금 더 관심이 생긴 사람들은 그 문화가 정확히 어디에서 온 것이며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까지 찾아보기 시작한다. 초기에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요리로서 주목받던 중국의 요리가 주변 국가의 자리를 빼앗기면서 그들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다. 과거 대국이었던 중국이 주변 국가에 크고 작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점을 이용해 현재 주목받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자기들의 것이라고 우기기 시작했다. 베트남 전통 의상이 주목받자 이것이 사실 중국의 치파오에서 변형된 것이라 하고, 일본의 기모노가 주목받자 이것은 중국의 한푸가 변형된 옷이라 했다. 최근에 와서는 우리나라의 한복이 주목받기 시작하자 이것도 한푸가 원조라고 한다. 이러다 아시아 모든 전통 의상이 한푸가 될지도 모르겠다. 일본의 스시가 중국이 원조다라며 발언한 적이 있다. 지금의 김치와 삼계탕이 중국의 것이라고 우기는 것과 비슷하다. 기원전인지 후인지 제대로 추정되지도 않는 시기에 중국의 남부에서 일본으로 전파된 것이라 주장했다. 이런 주장이 의복이나 음식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파렴치한 행동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에게까지 이르게 된다. 알고 봤더니 손흥민 선수가 중국 삼국지에 나오는 성권의 후예였다는 주장에 아시아 여자 피겨의 새로운 역사를 쓴 김연아 선수는 조선족 출신으로 만들어버렸다. 이에 크게 분노하고 항의하는 한국인에게 중국인들은 하나같이 같은 질문을 한다. 너희들도 공자가 한국인이라고 하지 않았냐? 도대체 누가? 한국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거친 사람이라면 공자는 중국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 오히려 그가 만든 사상에 대해 외울 것이 더 생겼다고 미워하는 사람까지 있다. 중국의 이 같은 행동은 뼛속 깊이 박힌 중화사상과 타국의 오랜 시간과 노력으로 이뤄놓은 성과에 숟가락을 올려놓으려는 심보에서 나오는 것이 확실하다. 메이드 인 차이나에 대한 세계적 인식은 그리 좋지 않다. 지금에야 간간히 가성비 좋은 제품이 나오고는 있지만 과거 중국산은 내구성 바닥에 속이는 것이 많은 저가의 저품질로 인식되고 있었다. 당장이라도 당신에게 누군가 전자제품을 줄 때 누구는 한국산, 누구는 일본산을 주었고 다른 사람은 중국산을 주었을 때 누가 더 애정이 가겠는가? 유럽이나 서구권을 여행해본 사람은 이런 단어를 들어봤을 것이다. 노치나, 노치나. 중국산을 취급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만큼 중국산에 대한 불신은 전 세계적으로 뿌리 깊게 박혀있다. 그래서 중국은 2010년대 초중반부터 이상한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다. 자국에서 생산된 제품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 대신 메이드 인 PRC를 새기기 시작한 것이다. 초기에는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이 속았다. PRC가 피플스 리퍼블릭 오브 차이나, 즉 중화인민공화국의 약자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다. 누가 보아도 소비자들의 눈을 속이려는 꼼수가 확실하지만 중국의 입장에서는 거짓 표기한 것이 아니었다. 이를 뒤늦게 알아챈 국가들은 수입사나 무역회사를 통해 제품의 정보를 메이드 인 차이나로 고치거나 중국에서 생산된 것이라는 표기를 반드시 하라고 법을 만들었다. 거기에 PRC가 무엇인지 알아내려는 사람이 늘기 시작하자 중국은 또 다른 꼼수를 시도했다. 메이드 포 US 같은 문장과 메이드 인 PRC를 같이 넣기 시작했다. 뜻을 보자면 미국이 사용하기 적합하게 중국에서 만들었다는 것이지만 비영어권 국가에서는 달리 해석되기도 했다. 미국에 있는 PRC라는 회사가 만든 제품으로 해석되고 있었다. PRC라는 문구로 바뀌면서 중국의 상품도 이미지 쇄신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페이크 스펙으로 소비자를 우롱하는 악질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지금 생각해도 1TB라 표기되어 있는 4기가 USB는 너무했다. 중국이 USB 발명국이라면서 그걸 가지고 속이냐. 근데 USB는 이스라엘이 먼저 만든 거 아니었어? 아, 또 할 말 없으면 한국이 다 만들었고 우리는 한국인을 만들었어 라는 소리나 남발하겠지. 다시 말하지만 대한민국은 공자가 한국인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있다면 그 사람은 관심종자이거나 조선. 안녕하세요. 팀레빗의 망나니 토끼입니다. 과거 세계는 중국의 영화, 요리, 무술 등 문화에 큰 관심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자국의 잘못이나 실수를 외면하고 타국이 이뤄낸 성과를 사실 자기들의 것이라 우기는 행동은 자칫 자신의 원래 문화조차 발전시키지 못한 게으름이나 남의 것을 훔치려 드는 파렴치로 낙인 찍힐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남을 속이는 행동을 멈추고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아 새로운 발전의 방법을 모색한다면 중국은 과거에 받았던 관심보다 더 큰 모습으로 주목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토나 규모에 있어서는 대국이지만 소규적고 옹졸해 중국이라 부른다는 조롱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입니다. 나쁜 것도 자기 잘못이라 인정하고 바로 잡아가는 당당함을 보여주세요. 예를 들자면 코로나. 통일한국에 대비해 만리장성이 평양까지 이어졌다는 5배의 뻥튀기나 하는 동북공정을 멈추고 중국이 대국다운 모습으로 변하는 날을 기대하며 여기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